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오늘은 소설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SF 좋아하시나요? SF 좋아하신다면은 혹시 이번에 SF 문학상이 생겼다라는 것 알고 계세요? 바로 문윤성 SF 문학상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그 제1회 문윤성 SF 문학상의 대상을 수상한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최의택 작가님의 슈레딩거의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를 할 때 제가 쓴 독서 노트를 조금 참고하면서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을 쓰신 최의택 작가님이 어떤 작가님이신지 알아보자면 스티븐 킹과 정유정의 영향 아래 스릴러를 쓰면서 글쓰기를 연마하셨고요. 2019년에 정보라를 접하고 본격적으로 SF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작가님이시고요. 일단 브릿지와 환상문학 맥진 거울에 단편소설을 공개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시다가 2021년 제1회 문윤성 SF 문학상 대상을 받으면서 마침내 이제 등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슈레딩거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이요. 응모 당시에는 지금 여기 우리 에코 라는 제목으로 출품을 하셨다고 하고요. 응모를 하셨다고 하고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정체성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입체적인 인물 조형이 매우 인상적이며 기술을 통한 격리와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2019년 제21회 민들레 문학상에서는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어쩌면으로 대상을 받으셨고요. 저의 아내는 좀비입니다로 예술세계 소설부문 신인상을 받으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SF에 굉장히 꽂혀 계신 상태라고 해요. 일단 제가 소설 항상 말씀드릴 때 줄거리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렇게 인물 관계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인공 시현이, 온시현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온시현의 엄마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학당, 세계 최초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 공립학교 학당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인이에요. 그 다음 수리 누나, 건희형, 노아 누나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학당의 선배고 제피룸이라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나중에 시연이도 이 제피룸에 들어가게 되죠. 제피룸을 살짝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제피룸 같은 경우는 학교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있는 심부름센터 같은 느낌을 조금 주고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랑 누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하랑 누나는 예전에 엄마가 봉사활동을 나갈 때 만났던 자폐증을 앓고 있는 누나고요. 이서준이라는 인물은 소설의 초반에 성인이 된 시연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인기게임 스윙과 정령에서 유령을 처음으로 목격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제 인물 소개 대충 보셨죠? 제가 쓴 독서 노트를 전부 다 보여드리기는 조금 민망해가지고요. 이렇게 조금 아주 짤막하게 보여드림과 동시에 인물 관계도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줄거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 공립학교 학당에 입학한 나는요. 그 학당을 디자인한 엄마 덕분에 입학 전에 학교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 학교에 홍문관이라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시연이는 비밀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엄마 몰래요. 그리고 입학을 하기 전에 그 비밀의 방을 몇 번 들어가 봐요. 입학식 날 우리 시연이는 그 비밀의 방을 찾아 나서는데 비밀의 방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분명 그쯤에 만들어 놨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분명히 그 있어야 할 곳에서 유령같이 생긴 한 인간처럼 보이는 하지만 인간은 아닌 유령 같은 무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연이는 너무나도 놀라서 그 유령의 출몰이 혹시 자신이 만든 비밀의 방 때문이 아닐까라고 자책을 하죠. 그리고 입학식 날 보니까 이미 학교에는 학교의 그 홍문관 근처에 유령이 나타난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제피론 멤버들은 그 유령의 존재를 아는 듯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입학식 날
그 유령이 전교생이 보는 앞에 나타나서 하늘로 솟아 올라갑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어지죠. 그리고 이게 공립학교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돼요. 이게 보안이 뚫린 게 아니냐, 이 서버가 불안정한 게 아니냐, 학교 프로그램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 온 사회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 유령의 존재가 자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연이는 제피룸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에 그 유령이라 불렸던 그것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하랑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수아동을 위한 학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특수아동을 위한 학당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서버에 생기게 돼요. 우리 게임할 때 1서버, 2서버 이렇게 있으면 1서버와 2서버 사람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공간을 누비고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절대 서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일반 학교 학생들은 특수아동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라는 데 본 적은 없고, 특수아동 아이들도 일반 학생 아이들을 본 적이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요. 제피룸 아이들은 이를 문제 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학교 서버를 공격하지만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연이와 이 제피룸 멤버들은 굉장히 시리에 빠져요. 그러다 이 시연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제피룸 멤버들이 다시 모여서 하랑 누나와 함께 수인과 정령이라는 게임을 만들게 되고요. 이 게임의 엔딩에 아주 희귀한 확률로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무언가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학교를 졸업한 수리 누나가 이 게임을 가져가서요, 전국적으로 히트를 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수인과 정령은 정말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 우승한 사람들이 자꾸만 유령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연이가 이런 목격자들, 유령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네, 제가 줄거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리뷰를 보시고 책을 혹시 읽게 되시는 분들이라면 뭐야, 얘 줄거리 설명 제대로 못했잖아, 이거 뒤죽박죽이잖아 설명이, 라고 할 수 있으시겠지만 이해는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이야기들 구성이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인터뷰로 시작을 해서 과거 회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터뷰로 끝나는 형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사건들이 너무 많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줄거리 하나로 설명을 다 드리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로 맞춰서 여러분들께 지금 줄거리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의 감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SF 소설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난이도가 있는 SF 소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난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좀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무리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온라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까 줄거리 소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서버로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 책에서 나오는 비유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읽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느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제목에 초점을 맞추고 읽었습니다. 왜 슈레딩거의 아이들이 제목이 되었을까?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있잖아요. 어떠한 통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1시간 후면 죽는데요. 1시간 후에 우리는 이 고양이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통을 열어봐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을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고양이는 죽은 거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고 죽어있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슈레딩거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왜 슈레딩거의 아이들일까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임 서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자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일반 학교 아이들이 서로 마주칠 수 없음. 서로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귀 기울이고, 그리고 서로가 나는 아직 존재한다, 우리는 존재한다 라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소수가 금방이라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슈레딩거의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도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내가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씁쓸했던 부분은 이 책의 배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신체 장애는 치료할 수 있는 사회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같은 것들, 팔, 다리 이런 육체적인 장애는 치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배제당하는 소수가 존재한다는 것,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소설의 갈등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뭔가 그것이 정말 현실일 것 같아서요. 우리의 미래가 왔을 때에도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들은 있을 것이고 사회적 소수자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고 그런 면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씁쓸했던 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한번 같이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재밌게 읽은 사람들은 재밌게 읽었고 또 재미없게 읽은 사람들은 정말 재미없게 읽었어요. 읽기 너무 어려웠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게임 소설이라던가 RPG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읽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청소년 문학이라던가 일반 소설류를 즐겨 읽으시는 분들은 정말 무난하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이라 생각을 하고요. 주인공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고 청소년 단계에서 무언가 깨달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 훈훈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살짝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인물들의 모든 서사가 다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소설이 완전 정말 더 길게 나왔던가 아니면 정말 짧은 초단편으로 이 소설이 각색이 되어서 나온다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럼에도 이 최혜택 작가님이 다음 책을 내신다면 저는 충분히 바로 사서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께 리뷰를 할 정도로 그만큼 글을 재치 있게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좀 더 읽혔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리고 이 문윤성 SF 문학상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리뷰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SF 문학상이 이렇게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한국의 SF가 오글거리지 않게 좀 대중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리뷰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